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근데 저번 주에 전민기 팀장이 나간다 안 했어요? 아, 예. 제가 그랬습니까? 네. 네, 직접 그러셨어요. 예, 자신 하차하신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끼리도 오래 회의를 해갖고 그럼 보내자.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나가는 건 둘째치고 둘째치고. 한국 직업방송이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뭐요? 홈페이지를 갔어요. 그래요? 취향 저격을 좀 다시 보게 하려고. 네네. 왜 이렇게 3페이지까지 밀려 있습니까, 취향 저격이? 아, 그런 일이 그럼 1페이지, 2페이지는 뭐가 있어요? 뭐 가득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네네. 취향 저격이 너무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 어머, 그거는 좀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하차를 어떠십니까, 선생님? 또 내려갑니까? 아, 아닙니다, 선생님. 홈페이지까지 들어갔다는 말은 정말 나는 안 나가겠다라는 말인데. 야, 우리도 안 들어가봤잖아, 거기는. 거기까지는 우리도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선생님 없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꼭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메인 페이지로 가는 날까지 열심히 또 그럼요. 취향 저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한샘입니다. 1970년 건축 설계업을 하던 조창걸 회장이 7평 남짓한 비닐하우스에서 사업을 시작해 부업 가구 회사인 한샘을 설립했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가 늘어나고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국내 부엌의 환경도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한샘은 단품 위주의 판매에서 부엌 가구를 한데 묶은 방식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1999년에는 한샘 인테리어 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한샘은 미국, 중국, 일본에 현지 법인을 두고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300여 개의 대리점과 대형 직영 매장인 한샘 플래그샵 9개, 키친앤바스 전시장 25개, 리하우스 전시장 6개, 한샘물 등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2,689명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9,345억 원으로 올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 2조 원. 그쵸.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네. 한샘인데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혹시 은송 학생도 인테리어는 좀 관심이 많은가요? 네, 제가 작년에 한창 네. 자취를 하다가 네. 이제는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한창 가구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실 한샘 좋죠. 근데 저희 같은 학생들이 자취할 때는 사실 브랜드보다는 이제 가격을 가격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샘 같은 가구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 혼수로 이렇게 하고 싶다. 아, 이런 그만큼 생각이 이렇게 좀 있어서. 좋은 가구란 이미지는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혹시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 우리 상고형님은 아니, 근데 이게 경상도에서 유명한 가구가 있어요. 은송 어떤 가구. 거죠? 양성국 가구라고. 양성국이요. 진짜. 진짜로. 양성국 가구라고. 양성국 가구예요? 예, 이게 유명해요.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가구라고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가구보다 위에 게 뭔지 알죠? 뭐죠? 갤러리라고. 아, 갤러리에. 예, 양성국 갤러리라고. 거기가 아, 저는 실전에는 안 가봤는데 네네. 곧 이제 양상국을 모델로 아마 쓸 겁니다. 연예인의 탑이 가구 모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파로마 가구처럼.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가구만. 가구를 안 해봤으니까 네네. 양성국 씨 연락하십시오. 네. 자, 이게 잘 올 거예요. 양성국 씨께서 꼭 연락 주시기에. 네. 홍쌤이 한샘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취준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가 오픈되고 나서 초반에 뭐 삼성, 현대, CJ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오고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 좀 늦게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초반에 좀 떨어졌던 친구들한테는 마지막에 좀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채용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구 쪽으로 이제 채용이 있다 보니까 주로 영업 성향의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공 선호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또 이제 뭐 상경계라든가 어문계 또 내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좀 어려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좀 희망처럼 떠오르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들어볼 건데요. 혹시 어디 다녀왔어요, 저 학생? 네, 이번에는 한샘 본사에서 영업 전문직 채용 설명회가 있어서 본사를 다녀왔는데, 네, 근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한샘이 어떤 회사인지 다 듣고 왔고, 또 그날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이제 서류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학생들도 열정이 정말 넘쳤고, 네. 이렇게 활발한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고, 또 누가 뽑힐지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 출중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 썼나요? 영상으로 확인할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예쁜 가구들을 보니까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독립도 하고 싶은데 잤어요. 그러려면 취업부터 해야겠죠. 너무 예뻐서 깜빡 네, 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넘쳐요. 바로 한샘 본사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영업 네, 이제 저기는 전문직 삽sik이고요.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다 함께 가보실까요? 아, 이거 술 마셔요, 혹시? 저는 꼭 일요일날 교회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막상 일어나면 원래 영업 전문직이 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혼사녀 6년 차예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집을 계속 작은 집에서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구점 많이 다녀봤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이제 한샘과 가장 인연이 깊어요. 네, 네, 실제로 공간 활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도 경영학과여서 그 영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의 어떻게 마음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영에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전공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와서 제가 막 이거 저한테 왜 파신 거예요? 환불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정책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객들이 오는 이유 자체가 물론 물건을 환불받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게 가장 강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충분히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객님도 시간이 가다 보면 일단 화가 누그러지시고 이제 다음에 제 방문을 했을 때 더 좋게 제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왔고요. 왜 저는 몰라요? 29살 박성현. 그럼 이제 체육은 안 하세요? 제가 원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임용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임용고시를 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대학을 여기를 와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해본 일은 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모든 아르바이트가 다 영업이나 판매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가구 업계로 정하시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원래는 취업을 다른 곳에 했었어요. 그래서 패션 쪽에 유니클로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점장 후보직을 하다가 좀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업을 더 배우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구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거죠? 다 유니클로. 왠지 그 유니클로 좋아하거든요. 린넨 셔츠.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는 29살 박정웅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이요? 어떤 공부하세요? 저는 도시계획 쪽 전공하고 있어요. 네. 도시계획 공부하시면서 이제 영업 전문직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게 좀 작게 보면은 도시에서 좀 작게 축소를 하면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생겼어요. 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인데 카페에서 좀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좀 간단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한테 맞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영업직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영업직에 지원하네요. 영업직들이 되게 많네. 네, 그날은 다 이제 영업직만 그래서. 있어서. 진짜 감각을 제가 멀리서 느낀 게 사실 의상 전공하셨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쓰레빵. 이 신발을 저한테 한번 팔아보실까요? 신발이요? 네. 일단 이 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보다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하기 돋보일 수 시작했어요.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이쁘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여자인데 막 여자 발가락 막 보이는데 여자- 보여 막 여자 발 막 이런 진짜로 거. 발가락 보이면 안 돼. 쪼리 신은 여자 좋아요? 그렇진 않은데. 얼굴이 이쁜 애는 네, 좀 싫었던 거 아니에요? 예쁘지. 그거는. 여기다가 조금 약간 약간 사진 보이시죠? 약간 키높이 좀 벽에 부분도 있어요.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민감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적인 면으로 되게 큰 것 같아요. 좀 약간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으시다면 차분하게 잘 설명한 것 그랬었죠. 같아요. 예. 한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은경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인사팀에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차세요? 지금 6년 차. 좀 힘 분이 이제 있으신 서류를 분, 검토하시는 저희가 섭외 실제 같은데 서류 이렇게 하시는 그분 맞으시죠? 서류는 보긴 보는데 힘은 그냥 보통 정도 있고요. 오늘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지원 팁이나 간단히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서류가 붙어야 면접을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총 뭐 3개 문항이 있는데 1번 문항이 1000자고 나머지는 500자예요. 그래서 1번 문항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고 사실 자기소개서는 1번 문항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글을 읽어보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 항목이 1번 항목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좀 임팩트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좀 좋긴 하죠. 그렇군요. 한샘 상상이라고 그런 이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샘 공식 블로그인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공부를 좀 해오시면 서류는 많이 붙으실 것 같습니다. 네,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또 한샘의 떠도는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과연 어떤 떠도는 소문이 있을까? 쉬는 날이 아니라고 가더라. 예, 우리 민기 선생님. 네. 예, 이거 뭐 쉬는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시공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집에 있어도 현장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랑 그 인테리어를 하길 원하는 분들이랑 약간 마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설계도를 놓고서도 다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테리어를 맡긴 분들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조금만 안 되면은 바로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 마찰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제 한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쏟아 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고객들 상담하다 보면은 뭐 계속 질문하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하루 한 번 터지면은 그만큼 또 영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나가서 또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일들 해결하고 본인이 하는 영업하고 또 맡은 업무까지 하다 보면은 그만큼 그 직원들이 사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일도 많고 쉬는 날까지도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사실 그 고생이 많네요. 인테리어 맡긴 입장에서는 또 주말에 본인이 쉬는 날 가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럼 합니다. 언제 쉬어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아유,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선생님 미안하니까. 본인이 말해놓고 아차. 그만두면 아이콘이 아차 되어가시는 싶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여기 한샘 연봉은 어느 정도? 예. 네, 평균 연봉이 5,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한 3,055만 원, 대리가 3,820만 원, 과장이 4,422만 원, 차장이 5,368만 원, 부장이 한 8,323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닌 것 같고요. 네. 초반에 좀 힘든 기간만 잘 견뎌내면 뭐 연봉도 상승하고 그 이외에 뭐 실무적인 일들은 또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또 입사 가능할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선호하는 캐릭터를 보면 아까도 그 체대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대생들이나 장교 전형, 그러니까 조금 현장에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또 관리자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생도 저 원주 쪽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 이제 졸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장교 중위로 전역을 했고 네. 경영 전공이었고요. 학점은 뭐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한 3점 중반 정도, 그리고 어학도 한 6급 정도.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라보다는 좀 내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친구가 취업을 했었고요. 또 여학생도 인천 지역에 있는 저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한샘학으로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언어 문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도 한 800대, 그리고 6급 정도.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스펙은 아닌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국내사업본부에서 인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이지만 그런 어떤 큰 조직에서의 영업 경험이 한샘이 입사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전공을 많이 안 본다는 거 예전에 제 학생들 뒤져보니까 공대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성한 졸업했던 학생이고 학점도 낮아요. 3.4 극초반, 그리고 뭐 토익도 한 600 후반, 그리고 5급 정도. 이 정도면 스펙은 좀 낮은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수 영업을 뚫었죠. 그러니까 한샘과 같은 이런 식음료 유통단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가구도 마찬가지고 음료도 마찬가지고 주류도 그런데요. 이런 산업들은 이제 하반기 때도 전공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요즘 인문학도들의 취업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봐야 할 기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샘의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리하우스 샵 30% 성장입니다. 한샘은 토탈 인테리어 사업인 리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성장하면서 주력 사업 분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저는 리하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생소해요. 네네, 그게 뭔지 좀 전민기 팀장님께서 좀. 일단 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전문 쇼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처럼 꾸며놨죠. 뭐 가구부터 가전 모든 걸 다 갖춰놨기 때문에 뭐 주방 가구, 욕실, 마루, 조명, 장판 다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갖다 이제 카펫 살 생각이 없었는데 탁자랑 카펫을 함께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서울에 2곳이 새로 생겨나고 네. 전국적으로는 5곳에서 10곳 정도 리하우스 매장이 이제 새로 열린다고 하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 이케아 가보셨죠? 네. 여기 여러 가지 쇼룸들이 있는데 한샘도 이런 식으로 다 예쁜 쇼룸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오젠 샵 도마 살균 블럭입니다. 예, 한샘이 생활가전 시장에 지금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공 블렌더 오젠을 비롯해 올해는 우리 도마 살균 블럭 등 아이디어가 지금 돋보이는 신제품들을 많이 이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한샘의 가전은 좀 생소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굉장히 IoT, 사물 인터넷과 접목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oT 거울 매직 미러라고 해가지고 이 거울을 보는 사람의 피부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거울이었는데 가격이 비싸고 또 시장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도마 살균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UV 살균 램프가 내장된 도마를 세척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형식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3가지 도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 어류, 뭐 채소류 해가지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팔렛이라는 건데 이게 스마트 LED 조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학습, 휴식, 뭐 소연, 수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 빛의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빛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빛을 비춰주는 것도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장롱에도 전자 기능을 지금 접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의류 살균장이라든지 금고장, 뭐 LED 조명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 인터넷
또 나아가서는 AI까지 함께 접목시키는 그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그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그 한샘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홍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구는 내수 산업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샘이 특히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이 연 700조 원 규모의 중국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시장을 지금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베이징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사 납품용 특판 가구를 주로 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가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옮겨가서 플래그십 매장을 또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올해 3월 말까지 한 85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투자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통과는 좀 그래도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면접에서는 사실 이게 떨어진 이유를 모르잖아요. 나는 면접에서 정말 잘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빠지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라는 그런 생각도 하니까. 서류 합격률은 좀 높으신 편인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자괴감도 생기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대평가이니까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대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붙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뽑을 인원을 정해놓고 진행할 때는 그렇게도 이루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최종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친구를 속아내기 위해서 전형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라는 건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상반기에 제 오프라인 학생들 삼성 입사한 친구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합격이나 밤이라고 해서 행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취업한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연수받아야 된다 이런 강의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느낌이 제가 항상 제가 삼성에서 교육받을 때도 그랬고 교육했을 때도 느꼈고 지난 토요일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꼈던 공통분모는 뭐냐면 상당히 그 자리에 약간은 좀 비슷한 색깔들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프로로서의 좀 나의 어떤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주력 분야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물론 이제 기쁜 자리고 다들 합격했으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하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이들 친해지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나의 전문성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대. 덧대어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소통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치환시켜서 이해하냐면 저는 항상 이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 그 자리에서 나 삼성 합격했으니까 막 나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별로 없고요. 본인은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뭐 이렇게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나의 스펙이 좋고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최종 가서 많이 떨어지냐.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넓은 소통 능력과 협업과 단체 생활의 막내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는데 그런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면 그 매력도가 높은 친구들에게 내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부분과 이타성이라는 부분을 좀 꼼꼼히 새기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서국이요. 예, 오늘 이제 또 은송 학생이 오늘 질문지가 없는 질문을 처음 받고 오늘부터 우리 또 새로 바뀐 게 MC들도 질문이 이제 하나씩 시작됩니다. 네, MC하기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점점 뭐가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한차 할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은송 학생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과 우리 이케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단 한샘과 이케아의 차이는 타겟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케아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제 성장한 그런 가구 업계여서 약간 1인 가구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조립식 가구나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라면 한샘은 이제 가정이나 이제 신혼 부부들이 쓸 수 있는 가구를 많이 만들어서 주로 부엌이나 가구 제품을 많이 만드는 편이고 이제 그래서 가전 제품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 제일 잘한 거예요. 역대급으로 저는 역대급으로. 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은 모르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사에게 물어보는 경우,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 본인은 어떤 타입입니까? 저는 당연히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 업무가 잘못됐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저희 상사분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먼저 가서 당연히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준비 안 해오는 게 낫네. 아까.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못하는데. 지금 이제 황보미 씨가 머릿속으로 나는 상사에게 물어보는 타입인가 내가 해결하는 타입인가를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나갈 차례인가요? 다른 질문이 있잖아.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질문. 우리 한샘과 이케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과 성장 가능성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급진데? 네. 좀 고급졌어.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는 300여 개의 매장이 넘는 걸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고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큰 가구보다는 주로 작은 가구나 DIY 소품, 인테리어 소품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다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가구의 인지도와 그런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는 새롭게 인테리어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다양화하는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버벅거리네. 이 정도면 안 버벅거린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버벅거리. 집에는 어때요? 어떤 가구 쓰세요? 부모님께서는 좋은 가구를 쓰시지만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래도 그냥 저도 역시 좀 저렴한 가구, 가격대를 비교해서 그냥 쓰는 편입니다. 부모님 댁은 뭐 쓰세요? 부모님 댁에도 좋은 가구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 브랜드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가구인데 한샘을 안 쓰네요. 아마 주방 가구는 한샘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네요. 마지막으로 홍기찬 씨, 우리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사에게 물어보는 경우입니까?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입니까? 업무의 성격자라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주 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실수가 없게끔 또 정해진 데드라인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시급히 상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쭤봐야 상사님도 부담이 적고 저의 배움 또한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적절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아까 그 보미 씨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와 한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접근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렇게 해서 좀 선을 그었죠. 그 다음 질문에 제가 했던 화법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건 정답은 없어요. 아주 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사에게 물어보고 빨리빨리 업무 처리해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들 다 상사에게 물어보게 되면 또 상사도 너무 더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프로의식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얘기하는 화법?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때도 있고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화법 정도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